건축 도면의 이해와 소통을 주제로 건축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기획 및 조건 파악이라는 좀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이게 좀 너무 깊은가? 근데 또 이런 정도도 설명 안 드리면 너무 수박 겉핥기 같고요. 좀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딜레마였는데 준비팀들하고 상의하면서 이 정도는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건축의 이해라는 그 책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처음에 기획 및 조건 파악 이런 이슈로 무슨 일이든지 기획을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해야지요. 땅 사러 가는 거는 부동산의 영역인 거는 사실입니다. 땅 사러 가서 부동산의 말을 듣고 땅을 사게 되는 경우에 부동산이 설계까지 해주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봐서 안과에 가서 치과를 물어보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을 샀는데 집을 못 짓네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이들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지 말고 땅 사러 갈 때 같이 가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의 기획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질문도 하고 건축주로서 제시도 해야 되고 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주가 기획의 결과를 정돈해서 건축가에게 제시해야 되지만 환자가 아픈 거를 다 알아도 진단을 다 하면 환자가 의사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프다는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는 건축가하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 많은 질문, 즉 조건 파악을 하는 부분에 질문을 같이 하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많이 내가 설명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또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환자를 파악을 하는 것처럼 건물의 용도가 뭔지, 사용자가 누구고 요구가 뭔지, 규모가 얼마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대지가 어떤지, 집을 언제 지어서 어느 정도 기간에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요소들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많이 거주한다면, 기거한다면 베리어 프리, 즉 장애물이 없는 건축 방향 쪽으로 더 나가고 계단이 적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에 그런 요소들, 겨울은 상식적으로 피해서 앞뒤로 하는 부분이 좋은 그런 요소들, 너무 작은데 너무 큰 집을 짓는 모순들을 피하는 전문가의 조언, 그런 부분이 조건 파악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지 조건에 대한 거는 대지의 자연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이런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얘기이지, 즉 건축 전문가가 도와드리고 대화하는 이슈이지 여러분이 혼자 알아서 하시는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획 및 조건 파악의 내용에 이런 도구들을 전문가들이 혼자 쓰거나 해서 보여드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은 나도 이런 거 써봤는데 라고 하신다면 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난 이런 거 요새 별로 안 씁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쓰고 CAD를 쓰고 한다는 얘기는 마치
여러분이 과제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워드 프로세스를 먼저 펼치고 엑셀을 먼저 펼치고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 과정에서 전체적인 생각을 해보고 어찌어찌 흘러가고 내 집에 필요한 방이 몇 개겠는가, 방이 연관이 어떻게 되겠는가,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연계가 필요하겠는가. 네, 뭐 사람이나 사용 시간이나 또는 연결되는 방들이 현관에서부터 큰 빌딩의 입구 로비부터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방들이 다양하게 있을 때 상호 관계가 뭐겠는가.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다 필요한 부분인데 컴퓨터를 펴서 CAD를 바로 하는 부분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은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새는 설계나 계획 과정에 컴퓨터로 바로 점표하는데 그 전에 이러한 프로그래밍 과정의 다이어그램, 생각하는 과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주는 이런 내용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가들의 대화이고 학생들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건축주와의 대화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일의 복잡한 결과물은 이런 배후에 건축가들의 언어를 통해서 구성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컬러풀한 내용은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네모난 방이 형성이 되기 전에 비눗방울, 물방울이 이렇게 뽀글뽀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영어로도 버블 다이어그램입니다. 거품 다이어그램, 도형을 통해서 계략적인 형태가 먼저 구성이 되는 것이지 결코 네모난 방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이제 네모난 형태로 정리가 돼 조합이 된다면 블록, 단위의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최종 결과물입니다. 최종 결과물의 초기 상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건축주한테 끄적끄적거림 같지만 여기에 그간에 고민한 앞에 다이어그램들과 분석, 각 실의 연결, 규모 등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한 내용이 이런 도면 결과물로 흘러간다. 여러분이 만난 건축가가 성실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런 내용의 결과물들을 보실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봤습니다. 동글동글한 게 보인다면 버블, 비눗방울 거품처럼 정리 안 된 부분이고 네모난 게 보인다면 이제 블록으로 정리돼 가서 연관관계가 있고 건축가들끼리도 보스가 있고 소장과 또 실장과 디자이너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연관관계도 있고 화살표도 있고 사람도 들락날락하고 많은 부분이 표현이 돼 있죠. 이런 흐름, 소통, 설계하는 건축가들 내에서조차도 이런 부분의 내용이 정리가 되고 여기에 이제 건축주하고 틈틈이 미팅을 거치면서 더 정리해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단계별로 여러 이슈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계획 설계 단계, 이제 어느 위치인지 파악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가 관여할 핵심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좋은 사례가 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으로 보시기에 이제 비눗방울 단계는 지났죠. 블록 단계도 지나고 각 방이 좀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치수도 보이고 뭐 기둥까지 그려진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설계가 많이 진행이 된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을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기본 계획 단계를 거치면서 한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배치도, 평면도, 입 단면도와 같은 기본 도면의 틀을 결정하는 단계다. 계획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축주들이 시공 현장 뒤따라 다니는 것 이상으로 초기 단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계의 결과물은 프리핸드, 손으로 그린다. 시대가 바뀌어서 스케치업이나 컴퓨터 도구도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쓱쓱 그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핸드 또는 제도, 요새는 뭐 캐드로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스케치나 스케치업 도구를 활용한 3D, 투시도, 즉 디지털 트윈 또는 구식이지만 모형이 시각적으로 가장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평면, 인면, 단면적인 내용의 정보들을 어떻게 주고받느냐, 이것을 대부분이 이 단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디자인 단계의 핵심이 계획 설계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주로서 또 건축에 참여하는 분들로서 건축 도면 그러면 혹시 공사 현장에서 쓰는 시공 도면을 이해하신다면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초기 단계, 계획 설계 단계, 도면, 스케치, 투시도, 모형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이해의 폭을 넓히신다면 이 수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 현장에서 꼭 망치를 든 목수 아저씨가 보는 도면을 건축 도면이라고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좁은,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버스는 떠난 이후의 도면을 보고 계시는 거고, 이 단계에서 주문을 하고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계획 설계 단계에서도 적절한 보수를 지불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에 얼마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다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면 건축의 핵심적인 부분이 진행이 된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런 그림 한 장이 나와도 이제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눗방울인가요? 네. 동글동글하고 아직 네모난 방이 하나도 없죠. 비눗방울, 버블버블에서 버블 다이어그램입니다. 위에서 보면 평면이고요. 단면으로 봐도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라 아하, 이거는 굉장히 초기 부분에 추상적인 스케치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초기 부분에 버블 다이어그램 그리는 과정이 필히 들어가는 거고요. 동그란 비눗방울이 이제 네모난 블록이 돼서 방 형태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기본 계획의 후반부 단계로 넘어오면 평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요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컴퓨터 활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로 점프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생각의 단계나 과정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단면이 이쁘게 나온 거는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인 부분이 계획 설계의 완성 단계라고 설명되어 있는 그 부분에 가구가 많이 보인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오피스텔, 원룸 그런 사례처럼 가구가 많이 보인다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건축주한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식탁 하나에 6인 좌석이 놓여 있어서 이 부분에 들어간다. 아하, 치수가 어떻구나, 어떤 내용인가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관여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단계별 내용을 거치면서 내가 구체적인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설계를 통해 본 프로그래밍 후반부와 기본 계획의 완성 단계라는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건축주의 요구, 여러 상황을 충분히 표현하고 결과물로서 얻을 수 있는 전문가의 내용이 이 부분이고, 이제 설계가 끝나면은 시공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끼리 또 다른 시공을 위한 도면을 그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본 계획 단계의 사례가 앞에서 설명드린 몇몇 내용이 한 세트의 다이어그램입니다만, 버블 다이어그램부터 계획 설계 완성 단계까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도면을 통해서 건축 도면의 핵심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 도면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가운데 이제 기본 설계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설계 단계를 지나면서는 이제 점점 더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설계란 계획 설계에서 설정된 기본 구상이 실시 설계, 즉 시공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해당 설계의 모든 중요한 사항을 도면으로 확정하고 표현하여서 다음 단계인 실시 설계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기계 및 설비 도면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 도면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 단계부터는 이제 인허가 단계로 들어가서 허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내용이 다 포함된다. 기본 설계 도면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배치도, 내 땅의 영역이 얼마이고 내 땅의 영역 내에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몇 층, 얼마나, 어떤 크기의 집을 지을 것인가,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투시도, 조감도, 또 전기, 설비 도면 같은 내용의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고, 사실 이 단계부터는 이제 인허가를 받고 집을 지을 시공자가 등장할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은 의사결정이 이제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인허가 끝나고 시공 단계로 들어가는데도 뭔가 본질적인 설계 변경을 추구한다면 그건 다른 얘기고요. 이 수업의 이 과정의 전체적인 취지대로 좋은 건축주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미리 정해야겠다라는 어떤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실시 설계는 이제 시공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 눈에 보이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망치 들고 목수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뭔가를 의사소통을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때를 놓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앞 단계에서 다 준비되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간다는 건 현장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시공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설명들. 그 다음에 CAD 또 3D 활용하기 때문에 요새 유행어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실시 설계 도면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제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만,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에 더해서 각종 상세 도면, 공사를 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많은 도면이 필요하죠. 구조 설계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전기 설비 관련된 도면들, 토목 관련된 도면들, 구체적인 도면이 많이 필요합니다. 작은 집도 이만큼 필요하나요? 그러는데 사실은 다 필요하고요. 100층 지을 때도 이런 종류의 도면이 수백,
수천 장이 필요할 뿐이고요. 작은 집을 지을 때는 이런 종류의 도면이 한두 장씩이 필요할 뿐이고요. 그래서 건축 전공한 사람이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도면의 양이 달라질 뿐이지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실시설계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조기에 많은 의사결정을 해서 협의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시공 가능한 수준의 계획이 다 돼 있는 의사결정이 끝난 도면이고요. 실시설계 도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이거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데 세부적인 디테일, 상세는 없지만 레벨, 즉 높낮이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모든 치수가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방위표와 대지 경계선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실시설계 도면이다. 즉 좋은 시에도 짧건 길건 어떤 얘기의 의사소통, 소설의 경우에 재미있다, 뭔가 짜임새 있다 그랬을 때 가장 짜임새 있는 설계 결과물로서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좋은 실시설계 도면이다. 자, 구석구석 갔는데 목수 아저씨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사실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다 설계자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도면에 구석구석의 디테일이 많이 포함이 된다. 좋은 설계죠.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시공자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설계 도면으로 미리 정리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실시설계라고 한다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도면을 찾다 보니까 건축도면 관련되는 이슈가 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의 이해 책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건축도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계획 과정에서 한 장 보여드린 끄적거리는 것도 도면이고 건축주와 상의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으로 버블 블록 다이어그램 만드는 것도 도면이고 또는 3D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놓고 보니까 도면 자체가 이쁩니다. 그래서 도면을 예술 작품처럼 판넬을 만들기도 하고 이쁘게 보여주는 것은 공사용 도면이 아닙니다. 도면 자체가 그림처럼 예술품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그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은 특히 투시도로 되어 있는 이런 건물은 그 어느 동양화, 서양화처럼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건축 전공한테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도면이 좋은 의미로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면도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단면도 섹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인면도 엘리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부분으로서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 건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배치도, 사이트 플랜, 또 투시도, 퍼스펙티브 그런 도면들이 더 있고요. 상세도 디테일에서는 공사를 하기 위한 작업자들을 하기 위한 도면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면이라는 거는 무를 가로로 자른 거다. 단면이라는 거는 세로로 자른 거다. 인면도 평면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평면, 인면, 단면은 여한 과정에서 접하셨을 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감도라고 표현하는 거는 새가 내려다 본 거고요. 투시도는 이제 3차원으로 봤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도면의 종류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장의 도면 사례로 첫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도면도 가만히 본다면
공사용이 아닌 예술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나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이 도면을 가만히 본다면 이 부분은 배치도 영역으로 집이 어디 있고 주변에 나무가 있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오버랩돼서 투시도가 3차원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두 개의 내용은 인면도 내용이고요. 두 개의 내용은 단면도 내용이고요. 이쪽에는 평면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3D로 표시되어 있고요. 어떤 상세로서 단면도가 또 추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장의 도면에 평면, 인면, 단면, 투시도, 배치도, 내부 3D, 또 기능상으로서 어떻게 보이는가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는 게 짜임새 있구나가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굉장히 정교한 구도 스타디 끝에 나온 좋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항상 기대하신다면 많은 또 비용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좋은 결과물에 굉장히 집약적인 많은 내용이고, 아파트, 우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본 설계 도면으로 이런 내용을 보면 살 때는 모르지만 도면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단열재라든가 문이라든가 뭐 벽체, 그런 상세들이 표현된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사는 아파트도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공사용 도면 유형도 있고 예술 작품처럼 간주되는 도면의 유형도 있고, 자, 건축 도면이다. 굉장히 폭이 넓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 이 속에 표현되는 정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자, 예술 작품입니다. 이것도 짓기 위한 도면은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에 많은 건축주의 어떤 요구, 상담, 주고받은 내용들이 결과물이 정리돼서 압축적으로 아주 잘 표현된 결과물이고요.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기획설계, 기본설계, 인허가, 실시설계 과정으로 흘러간다는 설명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세스가 복잡하다, 단계가 복잡하다가 건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서 힘을 합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조사를 하다가 이런 유니온타운 당산이라는 건물의 사례, 홍보 자료성의 내용을 봤습니다만, 단면에 많은 사람과 기능과 용도와 모임도 하고 거실도 있고 파티도 하고 내외부 오고 가는 모습에서 일반인들은 직관적으로 건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들으신다면 학교에서는 건축의 바닥, 벽, 천장의 기둥과 슬라브를 주로 배우니까 그거 그리는 데 집중하다 보면 정작 의사소통을 위한 용도 놓치기 쉽고요. 일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이렇게 그려놓는 내용을 본다면,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런 신문기사 그림을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림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건축 분야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은 일반인들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많은 정보, 보다 많은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저희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좋은 건축주라는 방향으로 설명드리는 취지와 부합하는 그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아파트의 어떤 사례입니다.
아파트의 사례에서 아파트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으니까 익숙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방 3개가 돼 있는 아파트 유형을 3베이형 아파트라고 그랬을 때 유행이 바뀌었지요. 방이 4개가 앞으로 돼 있는 4베이형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미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파이프가 지나가거나 덕트, 화장실 배기 같은 부분이 지나가기 위해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실제 도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아파트 사례에서도 발코니 확장을 해서 어떻게 지나가는가 이런 내용의 정보도 아파트 분양 정보, 리모델링 또는 선택을 할 때도 확장을 하는 이런 내용의 정보들로서 실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면의 사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적 도면으로서 단지 배치도의 이런 평형의 유형의 4베이로 들어가는 부분에 가변형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 포함해서 가구가 적절히 표현되어 있을 때 이 집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이다 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건축 도면의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제 맡은 범위의 건축 도면 관련돼서 4강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 설계의 프로세스 복잡하다.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많이 얻어서 건축주와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 또 시공까지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많은 단계가 있다는 부분을 드리고 도면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예술작품처럼 어느 경우에는 시공을 위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 제약상 압축을 하다 보니까 자료는 좀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혹시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건축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건축 도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파트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앞뒤의 시리즈에 재미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계속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